노천명은 1911년 9월 1일 황해도 장년군 순택면 비석포리 281번지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소지주 출신인 그의 아버지가 인천 덩지에서 무역업에 손을 대어 성공을 거둔 덕분에 어린 천명은 한동안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위로 아들이 있었음에도 잇따라 딸이 태어나자 부모는 아들 낳기를 바라며 천명에게도 사내 아이의 옷을 입혀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의 아명은 기선이었는데 6살 되던 해 홍역을 심하게 앓고 난 뒤 타고난 수명대로 살라고 천명으로 개명하였다고 합니다. 장년이라는 곳은 일찍이 천주교가 포교되었고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소래예배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여 일찍 개화의 바람이 부은 유서 깊은 명성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노천명은 7살에 비석리에서 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1918년 겨울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의 고향인 서울로 이사하여 이모네 댁에서 살게 됩니다. 진명보통학교와 진명여고로 진학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100m 육상 선수로도 활약했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합니다. 1930년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영문과에 입학할 즈음 천명은 어머니의 죽음마저 겪게 됩니다. 게다가 직장관계로 언니와 형부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외롭고 쓸쓸한 학창시절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학과 재학 중에 밤의 찬미를 1932년 6월호 신동아에 발표하면서 등단합니다. 1934년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하고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 기자로 4년간 근무할 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로 시작되는 유명한 시 사슴을 발표하였습니다. 1937년 5월부터 조선중앙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잡지 여성을 편집했으며 사슴과 자화상이 실린 1938년 첫 시집 산호림을 펴내어 회연동 경성호텔에서 호사스런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잡지 신세기 창간에도 참여합니다. 1938년에는 극예술연구회 신극운동에 참여해서 안톤 체호프의 앵하원 연극에서 라네프스카야 부인의 딸 아냐로 분장 연연을 합니다. 1939년에는 이른바 황군위문작가단의 일원으로 중국의 북부지방을 순회하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조선문인협회가 주최한 호국신사 어조영지 근로봉사에도 참여, 또 8월에 조선문인협회 간사가 된 뒤부터는 조선문인보국회로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며 12월에는 조선인전보국단 산하의 부인대 간사로 일하면서 본격적인 친일 행위를 하게 되는 오점을 남깁니다. 1942년 2월 13일부터는 조선임전보국단 군복수리 근로에 참가했으며 2월 19일에는 싱가폴 함락이라는 시를 매일신보에 게재합니다.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저축강조의 결전 대강연회에서 연사로 활동하였으며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주최 궁극의 어머니 자담회에 참석, 1942년 5월 4일 시 부인 근로대를 매일신보에 게재하였으며 1942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징변제 선전을 위해 조선문인협회가 주관한 순국 영령방문단의 일원으로 경상남도에 파견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가 남긴 행적 가운데 더욱 결정적인 오점은 1943년 총독부 기간지인 매일신보사 문화부에 입사하여 학예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일본어로 된 가정란의 편집을 맡고 5월 인문사의 의뢰로 한경남도 여자훈련소의 연성훈련을 참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인 연성을 국민문학 6호로에 발표합니다.
이어서 조선 청년들의 적극적인 전쟁 참여를 권유하는 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를 43년 8월 5일 매일신보에 그리고 11월 10일에는 출정하는 동생에게라는 친일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1944년 6월 4일 일본 소설가인 가토 타케오 일행을 중심으로 한 전선시찰 종합자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가 사망한 조선인들을 추모, 미화하는 신익 마서이 오장 영전회 등을 1944년 12월 조선 총독부 기단지 매일신보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 10월 이전에 발표한 시들을 모은 두 번째 시집 장변을 1945년 2월에 매일신부사에서 출판했는데 성전의 날, 진홍가, 노래하자 이날을 등의 시를 수록하였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사에서 1946년까지 그리고 분여신문사의 편집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필집 산딸기를 1948년 출간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다가 공부 겸 여행차 일본 유학을 시도하는데 이때 가족의 반대로 밀항을 하는 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일본에 머물다가 귀국한 노천명은 안국동 집을 떠나 누화동으로 이사하여 양녀로 입양한 인자와 함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노천명은 북에서 내려온 월북 작가인 임하와 김사랑 등이 주도하는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입하여 문화인 총걸기 대회 등의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자 노천명은 부역죄로 체포되어 1950년 10월 20일 군사법원인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노천명은 모윤석 등 우익 계열의 문인들의 위치를 염탐하여 인민군에게 알려주고 대중집회에서 의원군으로 지원할 것을 부추기는 시를 낭송한 혐의로 10월 28일 국방경비법 제22조 이적행위죄로 자그마치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51년 일사후퇴 때 부산 형무소로 이감됩니다. 하지만 여러 문인들이 구명운동을 벌여 약 6개월간 복역한 뒤 1951년 4월 24일 부산 형무소에서 출감합니다. 출감 직후 조카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부산 중앙성당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베로니카라는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공보실 중앙방송국 방송국원 촉탁 발령을 받고 부산에서 지냅니다. 이듬해인 1952년 부역 혐의에 대한 해명의 내용을 밝힌 오산이었다를 발표했고 1953년 영어에서와 같이 옥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옥중시들을 담은 세 번째 시집 별을 쳐다보미를 발간하였습니다. 워낙 몸이 약하던 그는 스라벌 예술대학을 출강하며 이화 70년사를 무리하게 집필하다가 1957년 3월 길에서 쓰러져 청량리 위생병원에 입원한 노천명의 병명은 재생불능성 뇌빈혈이었습니다. 입원비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우들이 돈이라도 지어줄라 치면 내가 거진 줄 아니? 하고 사늘하게 그들의 뜻을 밝히며 곧 쓰러질지언정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병이 호전을 보이자 그는 치료비 문제로 퇴원하여 몇 권의 책과 안전뱅이 책상 외에 변변한 가재도구도 없는 손바닥 크기의 낡은 누화동 자택에서 쓸쓸하게 4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